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정치는 민감하지만 돈의 흐름은 솔직하다.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다. 누가 되면 어떤 주식이 오르느냐?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단순히 누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역대 어느 대선 후보보다 정책 중심의 이미지가 강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의료복지 확대 같은 굵직한 이슈들을 실행했고, 경기도지사 재임기 동안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정책 실효력도 증명한 바 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히 이름만 같은 기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과거 대선이나 지선에서도 이재명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단기간에 30에서 50%씩 상승한 사례가 여러 있다. 심지어 공약이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 세 글자만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르는 시대는 아니다. 시장도 학습했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물어본다. 진짜로 수혜가 가능한 기업인가? 그 기업은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실적은 받쳐주는가? 이 영상에서는 그런 질문에 답하려 한다. 정치 성향을 떠나 우리는 투자자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의 정책 방향을 읽고 그에 따라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략이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시스템 강화, 의료복지 디지털 전환, 공공플랫폼 확대 등의 정책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분명히 지금은 조용하지만 준비된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재명 관련주 어디까지 알고 있나? 이미 시장에선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관련 테마주 분류 총정리. 이재명 관련주는 단순히 한두 종목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책과 이미지, 지리적 연관까지 겹치면서 수십 개의 기업이 테마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안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려면 먼저 구분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묻지마 매수보다 먼저 필요한 건 테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재명 테마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책 기반 테마다. 이재명이 실제로 추진했던 정책들과 직접 연결되는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했던 기업, 공공배달앱 개발에 관여했던 IT 회사, 청년 기본소득 시스템을 공급했던 솔루션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종목들은 이재명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실행체계 혹은 전국 확대라는 명분을 타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이 곧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이다. 두 번째는 인물 및 지역 연관 테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다는 점에서 성남시 기반 기업, 경기도에 본사를 둔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재명과 개인적 인연이나 과거 언급이 있었던 기업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성남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유관기관과 과거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 테마는 정책 연계보다 심리적인 기대감에 기반하지만 실제로 상승률은 종종 정책 테마 못지않다. 다만 지속성이 약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지 테마다.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예를 들면 기본소득, 복지, 디지털 전환, 공공의료 같은 단어에 연관된 기업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무상급식 시스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금융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해당된다. 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테마주의 특성상 연상 작용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먼저 오르는 종목은 대부분 이런 이미지 테마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재명 테마주라고 다 같은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기업은 파급력은 크지만 수가 적고, 지역인물 기반 기업은 순간 반응은 크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세 식는다. 이미지 테마주는 먼저 오르지만 먼저 꺾이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이름이 언급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각 분류에 어떤 기업들이 속하는지, 그리고 그중 어떤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선별하는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핵심 5개를 뽑아서 집중 분석해볼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진짜 수혜주 이제부터 공개한다. 3. 핵심 수혜 예상 종목 탑5. 이재명 테마주는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다. 실제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소개할 5개 종목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이력, 사업 구조,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한 종목들이다. 즉, 정치 테마에 흔들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 실적 기반이 있는 정책 연동형 실전 종목이다. 첫 번째 종목은 케어랩스. 이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과 바비톡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공의료 시스템, 건강관리 앱 등과의 연계성이 높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접근성에 밀어붙였고 실제로 케어랩스는 공공의료 사업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 확장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게다가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는 정책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다. 두 번째는 지앤원 에너지, 지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재명은 과거부터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전환 같은 친환경 공약을 꾸준히 내세워왔다. 특히 지열 에너지처럼 초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성장하기 어려운데 이런 기업은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지면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지앤원 에너지는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세 번째는 KG이니시스. 이 회사는 국내 대표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인데 이재명이 밀어붙였던 지역화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조다. 경기도 시절 전국 최초로 대규모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KG이니시스는 지역폐 결제 시스템 일부를 맡았던 경험이 있다. 정권을 잡게 된다면 전국 단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주가로 반영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코나이. 이 회사는 지역화폐 솔루션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대표 기업이다. 이재명의 정책에서 핵심이었던 지역 경제순환의 실현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 기업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협업을 해왔고 모바일형 지역화폐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이재명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컴 라이프케어. 안전장비와 공공시스템 중심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공공기관 중심의 수요 기반이 크다. 이재명은 재난지원, 시민안전망 강화, 기본안전 인프라 확장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런 방향성과 연동되는 기업으로 실적과 정책 수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정부 조달 시스템과 연계된 매출 구조도 안정적이다. 이 다섯 종목은 모두 한 번쯤 테마로 언급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뉴스에 이름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 실현 시 실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업들이다. 테마주는 많지만 방향을 알고 타야 올라탈 수 있다. 정책과 실적, 수급과 차트, 그리고 심리 모든 걸 고려해도 이 다섯 종목은 분명히 리스트에 올려둘 만하다. 4. 정치 테마주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재명 테마주 분명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함정도 많다. 정치 테마주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잘 타면 단기 급등, 못타면 급락의 늪. 특히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엔 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건 바로 묻지마 매수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로 급등하는 종목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모 회사는 대표 이름이 우연히 정치인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에 80% 가까이 올랐다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60% 이상 급락했다. 뉴스 한 줄, 찌라시 하나로 급등한 종목은 뉴스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진다. 테마주는 진입보다 철수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세력 개입 가능성이다. 정치 테마주는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 특정 계좌군에서 매수세가 몰리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늦는다. 특히 뉴스 발표 전 미리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된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누군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단기 차트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흐름에 휘둘려 고점 매수 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 번째는 실적 무시의 위험성이다. 정치 테마에 올라타면 실적이 없거나 적자인 기업도 주가가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단기 시세는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로 돌아온다. 테마에 올라타는 건 전략이지만 실적 없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건 함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테마주는 상승보다 하락이 더 빠르다는 사실이다. 정책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 수급은 증발하고 거래량도 사라진다. 특히 대선 직전 혹은 결과 발표 직후 재료 소멸로 인한 급락은 수없이 반복된 패턴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테마주는 절대 감정적으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정보는 빠르게, 판단은 냉정하게, 대응은 유연하게.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테마주 파도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마무리 테마에 올라탈지 빠져나올지 판단하는 기준. 이재명 테마주 총정리,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다. 정치 이슈에 올라타는 건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단타만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돈의 방향을 통찰하는 투자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다. 누가 당선되든 선거는 돈의 지도에 변화를 가져온다.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산이 재편되며 수혜 업종이 달라진다. 그 변화의 전조가 지금처럼 정치 테마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올라탈지 아니면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건 시청자 각자의 기준이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 내가 그 종목을 이해하고 있는가? 뉴스 한 줄이 아닌 정책의 구조와 그 기업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파악했는가? 수급이 밀려올 때 들어가더라도 빠질 타이밍은 미리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테마주에 뛰어드는 건 전략이 아니라 충동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정치는 바뀌지만 투자 철학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늘 새로운 테마가 생기고 누군가는 그 흐름에 올라타서 돈을 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테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것이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이재명 테마주를 정리하는 데 있지 않다. 누가 되든 어떤 이슈가 뜨든 그 안에서 기회를 분별하는 기준을 갖추는 데 있다. 그 기준을 가진 투자자만이 매번 바뀌는 정치 뉴스 속에서도 꾸준히 살아남고 수익을 낸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선 테마, 대선 특집이 김문수 관련주 총정리편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시장의 진짜 흐름을 함께 읽어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흐름을 함께 타기 위한 작은 투자다. 우리는 정치보다 시장을, 감정보다 구조를 본다. 그게 이 채널의 철학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준이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GPT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